천장을 다 깠다가 다시 붙여야 됩니다. 재시공 비용이 3억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3억 3천을 주장하고 피고는 1억 5천만 주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니케피디아 이영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자보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무래도 건설회사 법무팀장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건설 사건에 대해서 기본 베이스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공사, 건물을 짓는 시공사가 건물을 지어놨을 때 하자가 없는 현장은 우리나라에선 거의 있기는 어렵습니다. 시공사가 먹는 마진이 보통 20%, 15%, 10% 잡는데 그거를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온갖 빼먹기, 변경시공, 부실시공 그런 게 꼭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하자, 보수, 청구에 대한 저희가 판례가 최근에 나와서 저희 판결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공장 건물이었어요. 공장 건물 총 공사대금 88억. 감리한테도 손해배상 청구를 같이 했습니다. 감리대금 4,200만 원이었어요. 자, 88억짜리 공사 감리대금 4,200만 원. 근데 저희가 하자로 청구한 금액이 얼마냐? 6억입니다. 6억. 그만큼 하자가 많았다는 거죠. 자, 6억을 시공사와 감리사한테 청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시공사한테 5억 6천을 승소를 했었고 2심 때는 공사대금 미지급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 상계주장을 상대방이 해가지고 2천만 원 깎여서 5억 4천만 원 승소를 했습니다. 감리한테는 어떻게 됐을까요? 감리한테는 그 금액의 한 20% 정도인 1억 원을 승소를 했습니다. 감리 부분은 좀 억울할 수 있죠. 왜? 4,200만 원 받으셨는데 1억 원을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4,200만 원 받았는데 1억 원을 배상해야 되는 상황. 제가 이제 시공사 하자보수 사건 할 때 감리사를 꼭 같이 넣는 편입니다. 감정사 하시는 건축사무소에게는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건축사무소 자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죄송하긴 한데 감리할 때 그래서 특별히 조심하셔야 돼요. 감리할 때 시공사가 내놓은 하자를 잘 보지 못하고 넘기다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20%를 배상했습니다. 그래서 감리하실 땐 특별히 조심하셔야 된다. 하자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부실시공. 하긴 했는데 형편없이 했다. 부실시공. 변경시공. A로 해야 되는데 아예 B로 시공했다. 미시공. A로라도 했어야 되는데 A로 아예 시공도 안 한 거 빼먹은 거. 딱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부실시공, 변경시공, 미시공. 자, 이 사건 현장에서는 누수도 있었고 바닥 균열도 있었고 도장이 막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붕에 방수 턱을 아예 시공을 안 했습니다. 아예 다른 걸 시공하기도 했고 이렇게 부실시공, 미시공, 변경시공이 다 있는 현장이었어요. 특별히 이 사건에서 문제됐던 변경시공 중에 두 가지 특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열재. 단열재를 변경시공했어요. 단열재를 뿜칠을 합니다. 쭉 이렇게 뿜칠하면 푹 부풀어요. 그래가지고 스펀지 같이 이렇게 푹 부풀어가지고 차오르죠. 그걸 그냥 집에서도 많이 쓰는데 공장에서도 많이 씁니다. 근데 공장에서는 판넬이거나 천장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단열재를 좀 어느 정도 두께로 두껍게 그리고 경질 우레탄 폼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두께도 얇게 했고 연질, 부드러운 우레탄 폼을 썼습니다. 단열 성능이 떨어지는 연질 우레탄 폼. 이게 왜 문제냐?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워요.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팡팡 틀어야 되고 겨울에는 또 너무 추우니까 히터를 팡팡 틀어야 돼요. 전기세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레탄 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이제 우레탄 폼 이거 잘못 설치했다, 잘못 시공했다라고 주장하니까 피고가 주장한 거는 연질했을 때, 경질했을 때, 처음에 시공할 때 차이를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니까 2천만 원 정도만 주겠다. 이렇게 피고가 주장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레탄 폼을 쐈죠. 천장을 덮었어요. 석고보드로 다 덮었어요. 이거 어떻게 공사해야 됩니까? 석고보드 다 뜯어내고 기존에 있는 거 다 뜯어내고 경질 우레탄 폼으로 쫙 다시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석고보드 다시 달고 굉장히 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시공을 해달라고 감정인한테 요청을 했더니 감정인은 이 연질 우레탄 폼을 더 덧대서 뿌리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또 주장했죠. 연질 우레탄 폼에다가 연질 우레탄 폼 또 뿌리면 이게 접착이 안 돼서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예 다 걷어내고 경질로 바꿔야 된다. 이러면 이제 시공비가 많이 들겠죠. 근데 감정인은 연질에다가 연질해도 붙는다. 그래서 연질에다가 연질을 하는 이 실제 보수 방법으로 9천만 원 정도의 공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재판장님은 연질에서 경질 한 2천만 원 차이, 피고가 주장한 거는 인정하지 않았고 저희가 주장했던 그냥 경질로 바꾸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감정인이 한 걸로 연질에다가 연질 우레탄 추가로 설치하는 거 그걸로 해서 9천만 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단열재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로 변경 시공 중에 내화 페인트라고 있습니다. 내화 페인트. 철근으로 되어 있죠. H빔으로 설치되어 있고 다 노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거기다가 이제 내화 페인트를 칠해요. 내화 페인트가 뭐냐? 불이 났을 때, 자, 불이 철근에다가 그냥 직접 때려서 불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철이 휘어버리죠, 뜨거워서. 이 휘는 거를 방지하는 거예요. 불이 나도 사람들이 대피하고 어느 정도 심각한 피해는 피할 수 있도록 버텨주는 시간, 대피할 시간을 벌어주는 게 내화 페인트입니다. 최근에 쿠팡 창고가 아예 불나서 전소된 적이 있었죠. 내화 페인트를 뿌리면 전소가 그렇게 빨리 안 돼요. 근데 페인트를 뿌리지 않아서 아니면 얇게 시공하지 않아서 급격하게 철근이 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창고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공사인데 대부분이 내화 페인트를 신경을 안 쓰세요. 근데 다행히 이 사건은 내화 페인트를 하는 가족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청구했죠. 피고는 두께가 좀 얇은 거 혹은 안 돼 있는 거, 그 미달분, 그 차이품만 주겠다. 그게 한 1억 5천 정도 됐습니다. 1억 5천만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희는 어차피 여기다가 다시 발라야 됩니다. 그죠? 중도가 있고 하도가 있고 두 번을 쳐야 되는데 그 두께대로 두 번을 쳐 올려야 돼요. 이것도 역시나 철근에 뜯어내고, 다 가려져 있으니까 뜯어내고 바르고 다시 덮어야 돼요. 그렇죠? 천장을 다 깠다가 다시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재시공 비용이 3억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3억 3천을 주장하고 피고는 1억 5천만 주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저희 주장에 따라서 재판부는 3억 3천만 원을 인정해 줬습니다. 이렇게 내화 페인트 그리고 우레탄 폼, 단열재 변경 시공으로 한 4억 가까운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많이들 놓치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자보수 청구할 때 내화 페인트 그리고 단열재 잘 신경 쓰시고 청구를 해야 된다. 여기에 따라서 몇 억이 왔다 갔다 한다 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억울한 사람 없도록 법률사무소 니케 이영건 변호사였습니다.